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울산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UBC와 단독 대담도 가졌습니다. 새누리당은 중앙당 집중 유세로 맞불을 놨습니다. 도심 거리를 세단장하거나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서 점자블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밤낮 없이 날아드는 쇳가루와 페인트에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닷가 테트라포트도 검붉게 변했습니다. 울주군에 건립된 다가구 주택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불법 증축 등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 지역 주력 업종의 수출 감소로 2년 연속 수출 1,000억 달러 달성이 사실상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의 교통 혼잡 비용은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적었지만 증가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을 다시 찾은 뮤지컬 맘마미아가 올해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기 비결 알아봤습니다.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는 18만 명에 이릅니다. 자원봉사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중년 자원봉사센터장을 피플앤뉴스에서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금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오늘 울산을 찾아서 표심보리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인재 공동선대위원장 등 중앙당 지원 유세로 맞불을 놨습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나흘 만에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문 후보는 유세차에 올라 2002년 노무현 바람의 진원지인 울산에서 정권 교체의 새바람을 일으켜달라고 호소하고 혁신도시 성공 추진 등 지역 발전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지난 5년간의 국정 파탄, 박근혜 후보도 공동 책임자 맞습니까? 문재인 후보는 지난달 울산 선대위 발대식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울산을 찾아서 표박狩이에 나섰습니다. 울산대학교에서 청년 취업 대책을 공약하는 등 울산 지지층 확산에 주력했지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농성장 방문이나 노동계 공약 발표는 불발됐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중앙당 집중 유세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대통합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한광옥 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근혜 후보야말로 동서화합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고 치켜세웠고 이인재 공동선대위원장도 지원 유세에 나서 박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는 우리가 만들었다. 이렇게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태워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가 이르면 다음 주쯤 울산을 직접 찾아 지역 발전 공약과 노동계 현안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UBC 울산 방송이 오늘 울산을 방문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단독 대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박근혜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며 혁신도시 성공 추진과 탈원전 등 지역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문재인 후보를 만났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대통령 후보 문재인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이제 꿈꾸는 나라는 이런 경제 성장, 이 경제 발전의 혜택이 재벌기업이나 대기업 또는 소수의 특권층에게만 이렇게 편중되지 않고 중산층 서민들에게 골고루 이렇게 나누어지는 함께 잘 사는 세상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가치로 말하자면 좀 공평하고 정의가 이렇게 바로 서는 세상, 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그렇게 이제 바라죠. 그래서 그것을 저는 또 국가 균형 발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크게 말하자면 경제 민주화 복지국가 그것은 그런 세상을 만드는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선거운동이 초반입니다만은 벌써부터 선거판은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양강 구도로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후보와의 차별성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정권 교체가 필요하죠. 선거는 기본적으로 정권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개인들 간의 차별성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까 울산 유세에서 저에게는 있지만 박근혜 후보에게는 없는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서민, 그다음에 둘째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살아온 삶의 경력,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역사 인식, 네 번째가 도덕성, 이 5번째가 소통. 저에게는 있고
박근혜 후보에게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를 지나면서 울산도 크게 발전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울산 시민들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하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울산 공약들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해 주신다면. 혁신도시 원래 취지대로 제대로 이렇게 완성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면 우리가 불경 광역 경제권을 만들 때 우정 혁신도시가 그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탈원전 그런 에너지 시대로 가야 되는데 그럴 때 탈원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의 중심을 이곳 울산이 이제 맡게 된다면 앞으로 울산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죠. 앞으로 이제 산업 우리 이제 박물관을 만들 때도 울산의 역사로 볼 때도 가장 이제 적합한 입지가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19일 앞두고 울산에서도 다음 달 2일까지 선거벽보 만여장이 부착됩니다. 선관위는 최근 후보자 홍보 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한편 울산 지역에서 대통령 선거 부재자 투표를 하기로 한 사람은 지난 4월 총선보다 5천여 명 늘어난 2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다음 달 13일과 14일 이틀간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게 됩니다. 요즘 도심 거리가 자전거 도로나 예술거리로 꾸며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새롭게 단장된 거리에서는 점자블록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심지어 있던 점자블록까지 없애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각장애인 김재식 씨의 출근길입니다. 늘 혼자서 다니던 길이지만 요즘엔 안내 도움이 없인 걷기가 힘듭니다. 얼마 전 자전거 도로가 새로 깔리면서 기존 보도블록에 있던 점자블록이 사라진 겁니다. 없으면 저희가 가다가 뭐 차도 쪽으로 보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건물 쪽으로 보행을 할 수도 있고 그 점자 블록 자체가 저희들이 진행하는 방향에 그 인도의 역할을 해주는데 다른 자전거 도로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아직 자전거 도로가 깔리지 않은 기존 인도엔 점자 블록이 있지만 이어진 자전거 도로엔 점자 블록이 없습니다. 울산시가 자전거 도로를 새로 깔면서 기존에 있던 점자 블록을 아예 없애거나 대폭 축소한 겁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디자인 거리로 가봤습니다. 이곳 역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인도를 따라 있던 점자 블록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나마 횡단보도 앞에 설치한 점자 블록 위엔 화분과 표지판 같은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중간에 끊기거나 아니면 점자 블록이 있다가도 그 위에 있는 장애물들, 화분 같은 장애물들 때문에 실제로 많이 다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좋지만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물이나 공기 같은 보편적 권리인 보행권이지만 부족한 배려 탓에 시각장애인의 외출조차 막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울주군의 한 선박블럭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쇳가루와 페인트가 날려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울산해경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다루 기자입니다. 울주군 온산읍의 한 선박블록 제조업체. 공장 옆 해안가에 설치된 파도마기형 테트라포트가 시뻘겋게 변했습니다. 선박 거주 설비인 데크하우스 제작 과정에서 나온 쇳가루와 철판의 녹을 제거하는 파운딩 작업, 그리고 페인트를 칠하는 도장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쇳가루와 페인트가 바람을 타고 날아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밤이 되면 숨쉬기가 힘들고 주차한 차에는 페인트 가루가 뒤덮이기 일쑤입니다. 2달 전에 술을 했는데도 막 차에 페인트가 너무 많이 날라와가지고 이건 막 살지도 못해요. 밤에도 작업을 하고 이러니까 막 뺑기가 너무 많이 날라오는 게야. 공장 근처에 주차된 차량입니다. 작업 과정에서 날라온 분진이 쌓이면서 이처럼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회사 측도 이런 문제를 시인합니다. 기존 방진망을 교체를 해서 더 입자가 작은 것도 그럴 수 있도록 전량 교체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풍속이 규정치 이상일 때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해경이 대기환경보전법과 해양오염 방지법 위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일 년 반 만에 울산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맘마미아가 매회 관객 몰이를 하며 스테디셀러 공연임을 확인시켰습니다. 울산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뮤지컬이라는 인기 비결을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결혼식을 통해 아빠를 찾고 싶어하는 20살 소피. 뒤이어 엄마의 옛사랑과 친구들의 우정이 나오고 서정적인 장면과 파워풀한 무대가 교차합니다. 지난 23일부터 울산 무대에 오른 뮤지컬 맘마미아는 매회 1,000명 이상 찾아 일주일 만에 관객 12,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아이 때문에 그냥 보러 왔는데 제가 오히려 더 지금 감동을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보고 또 보러 왔어요. 너무 신나고 이걸 보게 되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확 날아가는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명이 봤다는 맘마미아의 인기의 비결은 무엇보다 노래의 힘입니다. 귀에 익숙하고 신나는 아바의 노래 22곡이 드라마에 녹아들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게 됐습니다. 여기에 못 이룬 옛사랑과 정체성을 찾으려는 딸 등 탄탄한 구성력을 갖춘 줄거리가 더해지면서 감동은 커집니다. 한국 공연은 배우들의 명품 연기도 한몫했습니다. 성기훈, 이경미, 전수경 씨 등은 초연부터 8년째 출연 중이고 정상급 배우 최정원 씨도 매회 출연에 롱런 비결이 됐습니다. 아바의 히트친 음악 때문이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아주 즐거운 뮤지컬이다 보니까 울산 시민들하고 그 코드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울산 무대 누적 관객 3만 명을 기록한 뮤지컬 맘마미아의 이번 공연은 12월 2일까지 울산 문화예술회관에서 계속됩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울산이 2년 연속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하기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협회 울산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울산의 누계 수출 실적은 806억 달러로 연말까지 960억 달러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주력 수출품인 조선에 이어 석유화학 수출도 급격히 줄어서 올해는 1,000억 달러 달성은 물론 수출 1위 자리 유지도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의 교통 혼잡 비용이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울산의 교통 혼잡 비용은 4,838억 원으로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적었고 1위 서울의 15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울산의 교통 혼잡 비용 연평균 증가율은 인천과 대구에 이어 3위, 자동차 보유 대수 증가율은 광주에 이어 2위를 기록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국세청이 5억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7천여 명의 신상을 공개한 가운데 울산에서는 개인 40명, 법인 49명 등 89명의 신상이 새로 공개됐습니다. 개인의 경우 57살 이모 씨가 상속세 등 32억여 원을 체납해 가장 금액이 많았고 법인은 김모 씨의 서비스 업체가 152억여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주군에 건립된 원룸 등 다가구 주택 가운데 46%가 불법 무단 증축 등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주군이 지난 9월부터 2007년 이후 사용 승인된 다가구 주택 1000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한 결과 472곳에서 49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무단 증축이 36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구수 증설이 12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봉사를 통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원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 1등 도시, 행복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중년 울산시 자원봉사센터장을 비프렌 뉴스에서 만나봤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자원봉사자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것은 효율적인 자원봉사의 기본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과 자원봉사 활동을 필요로 하는 곳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교육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자원봉사 전문 기관입니다. 시의원으로 활동하던 이중영 센터장은 지난 2월 울산시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하지만 이 센터장이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한 건 벌써 30년 전인 지난 1982년 울산 YWCA 탄생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하셨고 또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82년도에 그 선배님의 근유로 이제 울산 YWCA 청년의 활동을 시작하게 돼서 지금 올해로서 30년째 YWCA 활동을 했었고요. 중간에는 이제 울산시의회 의원으로도 활동을. 울산의 자원봉사 확산을 위해 체계와 기반을 다지고 있는 이 센터장은 최근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제 목표나 활동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올해는 기업 자원봉사 활성화에 포커스를 맞춰서 활동을 했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크게 그 기업 자원봉사 활동에 주력을 할 것이고 이것은 바로 베스트 울산과 연결해서 활성화를 시킬 방침으로 갖고 있습니다. 현재 18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인 울산. 구슬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이 센터장이 효율적인 봉사를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울산을 만들어가길 기대해봅니다. 티프렌 뉴스 김혜진입니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울산시 교육청의 교육 지원비가 확대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1,400명에게 지원하던 교복비 예산을 3억 9천만 원 늘려서 내년에는 2,800명에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수학여행 경비도 올해보다 2배 많은 8억 2천여만 원을 지원하고 학교 급식비도 16억 원 늘려서 5만여 명의 학생에게 23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시청에서 2013 나눔 이웃사랑 온도탑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이 온도탑은 내년 1월 말까지 시청 본관 로비에 설치되며 모금 목표의 34억 2,400만 원의 1%인 3,424만 원이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갑니다. 제막식에서는 구암문구 박봉준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현대하이스코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등이 시장상을 받았습니다.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공업용수를 정수해 사용했던 온산 국가산업단지 일대에 수돗물이 공급됩니다. 울산시는 지난 2009년부터 136억 원을 들여 온산 국가산단 일대 배수관 41.7km를 신설하고 가압장과 배수지 증설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일대 근로자와 주민 등 5만 5천여 명이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오늘 윤문균 조선사업본부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76명에 대한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윤 전무 등 5명이 부사장으로, 김종민 상무 등 13명이 전무로, 강영석 상무보 등 34명이 상무로 각각 승진하고 박승용 부장 등 23명이 상무보로 선임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어려운 경영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과 전략적 마인드 등을 적극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5분쯤 남구 무고동 와와 삼거리에서 65살 정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42살 신모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신 씨의 차가 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포토 차량을 들이받아서 신 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1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늘 울산 과학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안효대 국회의원은 울산에서 언어폭력과 강제추행 등 학교폭력 피해 학생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며 학교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UBC 울산방송은 오늘 울산대학교에서 성장과 복지, 선순환하는 울산 만들기라는 주제로 미래발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울산대 조형재 교수가 울산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춘해대학교 서화정 교수가 지역 맞춤 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발표했고 종합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열고 지역 건설업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울산시는 1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는 분리 발주를 적극 검토하고 3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영세한 전문 건설업계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택시요금 인상을 앞두고 울산시가 광역시 승격 이후 처음으로 모든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서비스 마인드 향상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나흘 동안 열리는 이번 교육은 시민의 불편사항 사례 소개와 친절 마인드 교육, 택시요금 조정 내용 설명 등으로 진행됩니다.
남구 성암 쓰레기 소각장의 폐열로 스팀을 생산해 기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이 전국 지자체 에너지 절감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울산시는 이 사업으로 내년에 온실가스 11만 톤을 절감하고 170억 원의 경영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의 새 본부장에 범좌파 진영의 강성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강성진 당선자는 통합진보당 하부조직 같은 민주노총을 노동자 중심으로 복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성고등학교 총동문회가 중구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전달한 성금은 음악회를 연 수익금으로 다문화 가정의 한국 문화 정착과 어려운 가정을 돕는 데 쓰여집니다.